일단 첫 번째로 이 방송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보면은 뭐 TBS 무너졌지요. 예. YTN은 팔아넘겨졌지요. KBS는 지도부가 붕괴했죠. MBC가 이제 겨우 까딱까딱 살아남아 있는데 이런 공영방송의 상황을 보시면서 남다르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일단 크게 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공영방송은 고질적인 문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누가 되고 어떤 정당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이제 지도부 사장부터 해서 이제 주요 국장들까지의 라인이 이제 싹 교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된다라고 하는 면인데요. 이게 물론 이제 이 안에서 보면 어느 정부가 집권하냐에 따라서 사실 그 실제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집권할 때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 좀 연관이 있는 인물이 내려오려고 하니까 노조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 정윤주 사장이 나중에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정치적인 연관성 가지고 공영방송 운영한 스타일은 아니었었어요. 태도 자체가 좀 더 진보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근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확 바뀌기 시작한 게 완벽하게 이제 자신의 라인을 이제 꽂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영방송이 이제 고질적으로 결국에는 당시에 집권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한 태도가 확 바뀌게 되는 이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를 낳느냐. 좀 이따도 말씀 나누시겠지만 미디어는 엄청나게 빨리 바뀌는 산업이거든요. 그럼 공영방송은 대표적인 공룡이잖아요. 공룡. 예, 레거시 미디어라고 할 때 그 레거시는 커다란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점도 있죠. 왜냐하면 그 유산을 가지지 못한 신생 매체들이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몸이 무겁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거에 빨리빨리 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공영방송 같은 데들은 정책이 이들을 바꿀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이 나와서 쓸모 있는 공영방송으로 계속 재탄생이 돼야 되는데 공영방송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냥 지도부 교체로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야 되는 상태가 오다 보니 가지고 있는 유산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공공자산이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상태. 이게 반복이 됐고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실제로 이걸 재생시킬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지금 위기로 보고 계신다. 그런 위기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대표적인 예를 보면요.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기 KBS가 일종의 정리해고 비슷한 것들을 했습니다. 명퇴 형식으로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KBS는 필요하긴 해요. 원래 인력 구조가 좀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느 기업이든 간에 명퇴나 정리해고를 하게 되면 쓸모 있는 사람들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예, 뭔가 능력이 있고 할 만한 사람들이 나갑니다.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가기 때문이죠. 나가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제 나가게 되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1차가 나갔고 이번에 2차가 나갔는데 대표로 지난번에 1차에 정세진 아나운서라든가 이번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주로 라디오 방송을 많이 했던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성향과 무관하게 그래도 KBS의 간판의 얼굴이었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나간다? 그럼 이거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채 사실은 지금은 아마 이제 KBS의 앵커가 누구고 아나운서가 누구고 그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죠. 네, 관심이 없죠. 옛날에는 막 거의 한 80%의 사람들이 누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자산이 사라지게 되면서 혹여 나중에 뭔가 좀 상황이 좋아진다고 된다고 하더라도 KBS가 예를 들면 또 MBC가 우리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서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우리를 이끌어가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상태가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정책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이걸 복구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이른바 이제 정치적 후견, 정치 권력에 의해서 낙하산 지도부가 오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레거시 언론이 위기에 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요? 네. 그러면은 안 오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낙하산이 말한 말 자체가 원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부정적인 있으니 의미요. 그거를 뭐라고 이제 좋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이제 방송은 방송 나름의 논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건 미디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죠. 근데 공영방송이 가지는 특징은 단지 미디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적 가치를 또 이렇게 수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적 가치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마치 보편적인 것 같지만 정치적 이념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정성을 얘기하지만 네. 공정성의 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내가 공정해서 내가 집권한다. 내가 집권했으니 내가 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전혀 다른 공정의 가치들을 가지고 몇 번 계속해서 입장이 바뀌어버리는 상태가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지금의 위기의 결정적인 측면들은 뭐냐면 기존의 공영방송의 이념으로서 지탱되었던 공정성의 가치라든가 이른바 객관성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보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채 지금 시대에 맞는 보편성이 뭔지를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생각이 저는 이번 정권에 와서 들던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공영방송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네. 정권마다 장악하는 것 때문에 뭐 낙하산 우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정권에 와서 특별하게 보이는 건 뭐냐면요. 장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자체를 파괴해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YTN도 쪼개서 팔아버리죠. 그다음에 KBS는 아니 솔직히 수입원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네. 신문사 사정을 갖다가 꽂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새 보시면은 KBS의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저는 수백 명은 보겠지 그랬더니 네. 요새는 몇십 명이 보고 네.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체 생존하기가 어려울 정도고 그리고 MBC도 지금 장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장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지금 직무 정지돼 있는 이진숙 MBC 그 출신의 방통위원장도 아니 장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민영화를 하려고 그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공영방송 자체를 해체해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잘 보셨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의도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결과는 파괴로 이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가 이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공영방송을 잘 쓸 생각이 없어요. 네. 내 도구로라도 잘 쓸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 이명박 정부하고는 다르네요. 다르죠. 네.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를 물론 최종적인 목표로 했지만 적어도 이를테면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지상파 방송이나 공영방송 같은 데들은 민주화 이후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 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방송 정상화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방송 민주화 투쟁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던 인력들이고 그분들이 노조를 주로 구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게 공영방송이 국가나 정부의 개가 되고 도구가 되는 상태는 절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시민의 도구가 되겠다. 이런 걸 지향으로 해가지고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현주 사장 시절이 가장 이제 꽃피웠던 이제 그런 시절이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는 이게 이제 도저히 꼴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종편도 만들고. 그렇죠. 민영화 시켜버리고. 그리고 민영화까지 가려고 했으나 이게 너무 저항이 세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입맛에 맞는 사장을 집어넣어서 이를테면 예전에 뭐 노변정당 비슷하게 자기 라디오 방송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도구로 쓰려고 했던. 아직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조차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TBS 망가뜨리는 거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도구로 쓰지도 않잖아요. 글쎄 말이죠. 네. 네. 그리고 KBS도 박민의 KBS가 됐지만 실제로 도구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편안한 파트너, 필요하면 그냥 잠깐 불러다 쓰는 그런 파트너. 이게 제대로 도구로 쓰려면 능력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뭔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수신료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주고 뭔가 그럼요. 이렇게 체계를 바꿔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생각은 없고 일단 자리 바꿔놨으니 최소한 나한테 눈에 거슬리거나 귀에 거슬리게는 안 해.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자리 목적이 있는데 자리는 대통령이 목적이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겠죠. 네. 공영방송 이사, 공영방송 사장, 그다음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국장이나 보도본부장 뭐 이런 식의 것들. 이 주요 포스트에 내가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밀어내라라고 위에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박문진 빨리 밀어내라. KBS 이사 빨리 바꿔라. 그래야 내가 갈 자리가 생긴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는 뭐 별로 쓸모도 없고 사실 영향력도 별로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무시당할 거 아니에요? 네. 무시당하면 뭐 까짓거 민영화하면 되겠지. 그때 가서. YTN이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민영화하고 나면 적어도 이들이 믿고 있는 건 내 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쟤네들 편은 안 될 거야. 라고 확실하게 생각하는. 그게 종편이 보여준 거니까. 네. 적어도 저쪽 편이 되진 않을 거야. 왜? 돈의 논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저쪽 편이 되기가 어렵거든. 이라는 어떤 경험칙 같은 거. 이게 있으면서 결국 안 되면 넘겨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게 네. 속된 표현이 아닙니다.
멧돼지 현상 같아요. 멧돼지가 이 밭에 내려오는 것은 이 당근 몇 뿌리 캐먹으려고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해집고 다니는 순간에 온 밭을 다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고구마든 감자. 그렇죠. 네. 사실은 자기 소득은 몇 개 없는데 밭을 다 파헤쳐 버리고 완전 뭐 경작을 할 수 없는 네. 상황을 만들어 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른바 이제 진보 보수의 측면인데 진보라고 하는 분들은 보면은 물론 뭐 그분들도 낙하산이라는 권력을 얻고 내려옵니다만은 생각보다 컨텐츠도 괜찮고 운영을 잘 합니다. 네. 근데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권력을 갖고 왔는데 하는 문화 컨텐츠라든가 방송 컨텐츠가 왜 뒤떨어져요? 이게 뭐 방송의 기미카요나 특징입니까? 틀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아니 그리고 느낌을 센스가 받거든요. 너무 없어요 도대체. 네, 네. 아무리 그래도. 예,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데를 보시면 그 대선이나 이런 거 할 때 보통 이제 선거 걔네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 대통령 누구 지지한다 이런 걸 밝히잖아요. 네네. 언론사들도 밝히고 막 스타들도 밝히고 얼마 전에 조나단 스위프트가 그 해리스 지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서 했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문화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미디어 산업 좀 더 뭔가가 전환이 빠른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시류에 대해서 이제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 그런 예술적 마인드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이 트렌드를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나마라도 긍정적인 보수는 전통이나 고상함, 우아함이라도 지키려고 해요. 예, 품위를 지키는 방식으로 이제 미디어 영역이나 문화 영역에서 이제 자신의 영역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로 미술도 순수 미술, 음악도 고전 음악, 예, 방송 같은 경우도 좀 더 엄격하고 품위 있는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역이 그나마라도 생기거든요. 근데 좀 더 자유롭고 참신하고 새로운 것들은 좀 더 리버럴하거나 좀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통 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할리우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를 선언을 해요. 그게 자신들의 이해에도 맞고 실제로 가장 잘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언론들은 다 내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트럼프는 공화당이 보기에도 너무 품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 미디어를 하기도 되게 안 좋은. 그래서 완전히 극우 미디어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민주화 이후에 미디어가 융성하게 된 이유가 결국 민주주의가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해지게 되면 좀 더 진보적 가치가 활발해지게 되면 산업이 훨씬 융성하게 돼 있어요. DJ 정부 이후로 미디어 산업이 커진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굳이 말하면 품이나 품격조차 없는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진 예전 과거지향적인 또는 이념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건국전쟁류나 이제 자신의 방송에서 틀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안 좋은 형태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